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1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일사오고 밀리성고 라디오 한국. The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박승원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애틀 랜의 김성배 편집위원을 모시고 국제 리틀 야구 우승 소식 등 스포츠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 의원님께서 샌디에고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네네. 어떤 일로 갔다 오셨어요? 네, 요번에 샌디에고를 다녀온 거는 지금 한국 리틀 연맹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는 겨울철이라서 훈련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전지 훈련차 19박 20일의 일정으로 샌디에고를 방문해가지고 그 기간 중에 두 개 대회 참석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두 개 대회 다 우승이라는 값진 쾌거를 올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인이 리틀 야구 연맹의 관계자로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어린이는 미래의 또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쪽 워싱턴주를 떠나가지고 샌디에고에 가가지고 또 우리 미래의 주역들을 생생한 모습 같은 거를 이제 취재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단장이나 또는 어린 선수들의 규모는 어떻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제가 가서 봤는데 총 이제 인원이 45명이 왔습니다. 네. 사실 45명이 19박 20일 동안 전지 훈련을 병행하면서 두 개의 국제대회에 출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대규모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또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뒤를 또 봐줘야 되는 그런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데 올해가 이제 6년째 리틀 야구 연맹에서 미국의 전지 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대규모 훈련으로도 오다 보니까 이제 기량도 많이 향상하고 이 외국 선수들하고 국제대회에 나와서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 자신감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게 큰 수확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영관 회장님이 이제 네네. 인솔을 해가지고 왔다고 네네. 제가 들었는데 네네. 한영관 회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한영관 회장은 애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딸이 전 LPGA 프로골프 선수라고 한의원이 네. 선수의 아버지 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한영관 회장은 지금 이제 한국 리틀 야구 연맹의 회장이 임기가 2년입니다. 네. 2회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네, 4년이고. 4년을,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10년이냐면은 전임 회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를 못하고 2년만 하고 이제 개인 사정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영관 회장이 리틀 야구 연맹을 맡을 때는 한국의 리틀 야구팀이 20여 개뿐이 없었는데 네. 10년이 지난 현재 152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표현을 한다면은
그 한국 리틀 야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지 않았나. 네. 그래가지고 이 야구의 이제 기초가 되는 그 초석 같은 거를 깔아놨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국 리틀 야구에는 큰 업적을 남긴 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쉽게 이제 올해로다가 이제 인기가 마지막이죠. 예.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아까 이제 40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45명. 45명을 이제 그 이끌고 이제 뭐 어린 학생들이니까 이제 데리고 네. 이제 온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와서 그 2개 대회에 우승을 했다면서요? 네네.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요번에 이제 그 2개 대회를 우승을 했는데, 예. 하나는 LA에서 열렸고, 네. 한 개 대회는 그 샌디에고 현지에서 또 열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2개 팀인데, 한 개 팀은 13세 이하, 이 상비군은, 지난 그 13일과 14일,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4개국에서 8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승전에서 그 난적 멕시코를 6대5로 제압했습니다. 특히 그 13세 이하 상비군은 4전 전승으로 그 우승을 차지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샌디에고에서 열린 대회는 그 12세 이하 상비군은 20일, 21일 이틀간 그 샌디에고 리차드 스티드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 대회 이름은 롱볼 클래식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결승전에서 홈팀인 그 BPA 미즈노를 그 접전 끝에 9대7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꼬마들이 대한민국의 꼬마들이잖아요. 네, 꼬마들이 네. 이렇게 우승했다니까 어른들이 성인 선수들이 우승한 것보다 더 기쁘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성인이 네, 네. 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더 이제 우리를 더 이제 흥분하게 만드는데 이번 전지훈련하고 병행을 해서 이제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훈련하고 우승하고 성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첫째 이제 그 제가 그 한현 그 선수의 그 아버지 되는 그 한영관 그 회장하고도 이제 그 며칠간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봤는데 이 한영관 회장 저기는 그 어린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제 심어준 거를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가 정규 과정은 영어를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 배우는데 초등학생인데도 그 손짓 발짓 이런 걸 하면서 또 말 한마디를 하면서 타국 선수들하고 그냥 간단한 의사 소통도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게 참 대견스럽다. 그런 말을 해주고 또 그런 자신감이 우승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네. 그 2년 전에 네. 한국 팀이 세계 리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잖아요. 네네. 올해도 열리나요? 네, 어디서 열리는지 또. 그 윌리엄스 포트에서 열리는 세계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가 윌리엄스의 그 소도시 죄송합니다. 그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 예. 그 윌리엄스 포트에서 열리는데 굉장히 소도시입니다. 인구가 6,000명이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도 1998년도에 거길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관람객을 포함해가지고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완전 축제 분위기, 네. 진짜 뭐 광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진짜 숙소 구하기도 힘들고 저 갔을 때도 그곳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그 숙소를 잡아가지고 네. 했는데 그것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 되는 거에 네. 어떻다는 걸 그때 이제 네. 실감을 했습니다. 거기서 열리는데 이게 16개 팀이 나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8개 팀, 그리고 각 대륙별로 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가지고 16개 팀이 나오는데 시설을 참 잘 해놨어요. 가보면은 16개 팀 각국의 대륙별 선수들 숙소까지 완비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자고 운동장도 여러 면이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면서 있겠죠. 연습을 예. 하면서 이제 게임을 임하는데 그 ESPN에서 전 경기를 다 중계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결승하고 준결승은 ABC에서 네.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그 큰 기업체 스폰서들이 비행선도 열기구 띄워놓고 그래요? 광고를 하고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 어린 선수들도 만나가지고 사인도 사인도 해주고 해주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이 야구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1984년하고 85년 영거포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야구 박물관에도 가봤는데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코치로 이제 활약하고 있는 그 심재학 선수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리틀 야구 선수. 올리고 그러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그 장면을 다 아무나 관람객이 눌러서 그거를 볼 수 있게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참 이 미국이라는 그 시스템에 진짜 놀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대회에 대륙별로 하나씩 나가는데 뭐 특별한 예선전 같은 건 없나요? 대륙별 예선전. 예선전이 있죠. 이제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 이제 예선전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한 팀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뭐 유럽, 뭐 오세아니아, 뭐 네. 이래 그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유일하게 8개 팀이 나옵니다. 자국에서 연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 것 같은데 그 규정을 이제 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나 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 없이 자동 출조권을 갖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00개 팀이 되면은 그만큼 활성화가 됐다 이겁니다. 근데 네. 지금 한국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2개 네. 팀이니까 48개 팀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완 이래가지고 거기서 예선전을 치러가지고 네. 이제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리틀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개 팀이 넘는 지역은 이제 자동 출전권이 있기 때문에 8개 팀이 미국은 출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계산으로 한다면 미국은 한 1,600개 정도의 그 리틀 야구팀이 있는 것 같죠. 예를 들면 200개에 하나씩 나온다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예. 1,600개도 넘지 않았나. 넘- 제가 예. 그거는 자세한 넘을 통계가 것 없어 같아요. 자세를 네. 자료가 없어가지고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200개가 넘기 때문에 자동 출전이 되는 거고 예. 저희 나라는 이제 2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선을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대표로 일본과 네, 더불어 네. 이제 거기 참가를 하게 되는데 올해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올해 전망은 이제 그 한영관 회장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이제 감독도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그 김민규 감독하고 지희수 감독 두 사람도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요번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대회가 첫 대회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개 대회를 6년째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두 개 대회를 우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새해부터 첫 대회부터 두 개 대회를 그냥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사기는 진짜 하늘을 찔릴 것 같고 또 이 경험이 2년 전에 세계 대회 그 월드 시리즈에서 챔피언을 했다는 그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전망이 좀 밝지 않겠나 그런 이제 조심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왔던 샌디에고에 왔던 그 45명 중에서도 이번 세계 리틀 리그 월드 시리즈에 나가는 선수들이 물론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상비군이니까 네. 45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틀 야구 이제 월드 시리즈가 두 개 대회가 있습니다. 네. 13세 이하, 네. 13세 이하, 12세 이하인데 13세 이하는 그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샌디에고 옆에 네. 거기 있는 그 리버모어 거기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이 12세 이하는 그 펜실베니아주 네.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주 윌리엄스 포트에 있는 거기서 열리는 대회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사실 보면은 메인 대회라고 그렇게 봐도 아마 괜찮겠죠.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거기서 열리는 그 대회 리틀 야구 대회는 1947년부터 이 월드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샌디에고 그 인근에 있는 거기서 리버모어에서 열리는 거기는 이제 3년째. 네. 작년이 3년째고 올해가 이제 4년째인데 작년에도 한국 13세 이하 대표팀이 네. 우승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예. 예. 한 살 차이로 이제 13세 이하는 샌디에고 쪽에서 예, 하는 거고 예. 12세 이하가 사실은 12세 이하가 사실 국민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학생들이 야구하는 게 참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정말 프로 선수도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한국하고 미국의 그 리틀 야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좋으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점은 첫째 그 인프라.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제 시즌이 되면 봄철부터 보면은 야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이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들하고 야구장에서 네. 놀고 그러는데 한국은 제일 큰 문제점이 이 인프라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첫째, 야구장이 없습니다. 땅이 좁아서. 예, 조금 땅이 있으면 뭐 아파트 올라가고 상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영관 회장도 하는 말이 현재 한국에는 세 곳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리틀 야구장이. 그래서 무척 제일 먼저 생긴 게 이제 장충동에 네. 동국대 바로 네네. 입구에 있는 장충구장, 또 구리구장, 남양주구장 세 개밖에 세 없어요. 군데인데 지금 한국에 150개 팀이 1년에 12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서 야구장이 네. 뭐 3면 4면 있는 게 아니고 한 면씩 있으니까 이 세 개 대회를 세 군데서 12개 대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8개 대회, 4개 대회는 지방에서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척 이 운동장 문제 때문에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영건 회장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금년 말에 화성시에 8면 야구장을 개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한 면은 여자 전용 야구장으로 하고 7면은 리틀 야구구장으로 하는데 네. 이제 화성시 매양리에 네. 합니다. 그 매양리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 공군의 이제 전투기들이 네. 폭격하는 장소가 네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야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네네. 내년부터는 이제 굉장히 수월하게 대회도 막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야구장이 많으니까 한 번에 뭐 7면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상대 팀이 있으니까 14개 팀이 한 번 예, 경기를 14개 하는 팀이, 거니까 대회 기간도 짧게 짧게. 끝나고 선수들도 좋고 이제 그렇게 원활하게 이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영관 회장이 제일 큰 업적이라고 그러면 금년에 준공하는 야구장을 8면을 준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참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참 부럽긴 한데 여러 가지 경제적 네네. 능력이나 또는 네. 땅덩어리의 문제가 참 큰, 운동을 하려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많은 면적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참 얘기가 재밌는데 시간이 많았으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거반 다 돼서 네네. 지금 우리 김성배 편집위원은 시애틀에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예, 저는 편집위원으로 인터뷰와 스포츠 관련 취재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금년에는 이대호 선수가 그 시애틀 메리너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직 뭐 네네. 확실한 결정은 한 달 후에 나지만 25인 명단에 포함돼 가지고 세프코 필드 그 경기에 경기장. 출전하면은 네. 그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물론 이 한국, 일본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무대라는 그 메이저리그 새내기의 뒷이야기를 동포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뒷얘기들을 우리 김성배 의원께서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조금 더 이대호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궁금한데. 네네. 이대호 선수가 계약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대호 선수 입장에서는 스포츠계 특히 그 야구계 인사들을 말을 이제 제가 들어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에서 다 최고의 선수로 군림을 했는데 그렇죠. 자신의 꿈이 돈을 쫓아서 온 게 아니고 프로 선수라는 명예. 예, 이 돈에 대해서 금전으로 이게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이대호 선수는 그게 아니다. 네. 자기가 야구 인생 3막을 열겠다. 네. 그래가지고 스포츠인들한테 많은 귀감을 얻었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가 지금 일본에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은 메르너스에 오는 그렇죠. 것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네. 받았는데 본인은 돈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한국,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선수를 했으니까. 선수였기 때문에 미국 무대에서도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여보겠다는 그런 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네. 이렇게 도전 정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네. 이대호 선수가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경기를 하면은 우리 교민들도 야구장 찾아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고 그렇죠. 이대호 선수 한번 연호를 하고 그러는 게 애국심이 그런 게 조그만 데서부터 그게 바로 우리 애국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김성배 의원은 여러 가지 특히 야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난번에 누구죠? 네, 최지만 선수. 최지만 선수 할 때도 참 네네. 취재를 같이 저랑 같이 하고 네, 있는데 그 선수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최지만 선수는 LA 엔젤스로다가 이제 트레이드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 선수도 이제 올해는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네. 이제 지금 6년 네.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체격도 이제 2년 전에 제가 봤을 때도 체격도 타쿠마 크던데요. 있을 때도 예, 체격도 많이 아. 커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본인도 이제 여기 메르너스에 있으면서 마이너리그에 있으면서 우여곡절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그걸 또 잘 극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이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지 않나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그때 취재를 했을 때 보면 우리 김 의원님 굉장히 선수들을 아끼고 선수들 뒷바라지들 많이 하고 그러는 걸 내가 봤는데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록 혼자 힘이시긴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오는 선수들 많이 뒷바라지 좀 해주시고 우리 서북미 애청자들 또 동포들을 위해서 스포츠 소식 또 알찬 정보들 많이 좀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를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박승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oo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재경이의 싱싱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